요즘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자기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게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된 게 이게 진짜 저한테는 통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저를 되게 많이 속였거든요. 일을 그만둘 때 아니면 다른 일로 업종 변경을 할 때마다 저는 저한테 되게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야, 시장 상황이 이랬으니까 너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한 선택이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닙니다. 전 항상 도망갔어요.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거는 기준금리가 3%가 넘어가는 시대인데 이제 부동산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만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5번째 올렸습니다. 보시면은 3%예요 기준금리가. 이게 예전에 보고 10년 만에 보는 거라서 되게 생소하긴 해요. 앞에 3자가 들어가는 게 기준금리가 3자가 들어가니까 되게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이번에 빅스텝 밟아가지고 0.5% 더 올렸잖아요. 여기서 올해 끝이면 좋은데 아직 한 번 더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3.5%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미국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마도 3.5%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시기다 보니까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다는 얘기가 그냥 저절로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 수입원이 매매랑 전세인데 아무래도 그 거래량이 확실히 떨어지다 보니까 돈을 벌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하는 고민이 이런 고민입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더 나은 선택인 건지 아니면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한 13년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대처를 잘 했고요. 한 번도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어떻게 잘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도망을 쳤더라고요. 2009년에 제가 쇼핑몰을 운영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도 한 11년인가 12년 정도에 그만두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제가 외국인 관광객이 확 줄어드니까 그때 하던 사업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정리를 하면서 알맞은 시기에 잘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되게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너무나 잘한 선택이었고 아 위기가 나를 좀 피해가는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정도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제 핑계였던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방법 자체에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제가 그만둘 수 있는 좋은 핑계가 됐던 거예요. 지금은 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했던 것들을 전부 다 그만두고 돌아서야 됐기 때문에 제가 잃었던 게 사실 굉장히 컸어요. 몇 년 동안 했던 경험들도 잃어버렸고 노하우도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랑 위험은 시장에 언제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되게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게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랑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원래 살면서 어떤 단체나 큰 그룹 안에 소속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는 가정이랑 학교에 소속돼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보호막 같이 나를 막아줄 수 있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면서 갑자기 이 보호막이 사라지고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건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가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금리 3%잖아요. 10년 전에도 3%였습니다. 더 올랐어요. 그때는 더 높았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한테 어떤 보호막이 있었고 지금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커다랗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회사나 보호막 있을 때는 금리가 오르면은 이자 내는 비용 그 정도만 우리가 부담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창업을 했으니까 내 생계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되게 무서워요 이게. 이 차이를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A4 용지. 자, A4 용지를요 내가 사느냐 아니면은 있는 걸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홀로서기를 했는지를 지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창업을 해가지고 내가 홀로서기를 진짜로 하면요 A4 용지를 내 돈 주고 사게 됩니다. 이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제 어떤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A4 용지를 절대 사지 않아요. 이게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니지만 여기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제 A4 용지를 산다라고 하면은 내가 홀로서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이제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라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위기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해야겠죠. 하나, 자 그만두고 돌아서기.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해보기. 요거 있는 건데 사실 요 돌아서기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매장 팔거나 아니면 그만두고 이전에 하던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라면은 다른 선택지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거죠. 지금 시장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수요가 조금 줄어들었고 아무래도
매출이 좀 떨어질 수 있긴 하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 말고도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나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다른 시도들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매물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DM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마케팅 공부를 해가지고 좀 더 공격적으로 광고를 해본다든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조금 찾아가지고 계약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으면 돼요. 위기는 항상 있었고 우리는 늘 답을 찾아냈습니다. 이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언제 하든지 상관없이 시장에서는 항상 변화가 생기고 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그만두고 돌아서기를 반복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했던 게 저였기 때문에 제가 되게 잘합니다. 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사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일정 단계까지 올라가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단계까지는 늘 성공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365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정말 몸이 아픈 날 아니면 추석 명절 빼고는요 대부분 날을 그냥 일을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일을 해요. 쉬는 날은 몇 시간이지만 평일 때는 막 18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단계에 올라가고 나면은 저도 모르게 포기를 해요. 그 이유가 사실 저는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찾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도망쳤던 거죠. 그걸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1번을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시기마다 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좋은 핑계거리가 됐습니다. 쇼핑몰은 경쟁자가 되게 많았고 메르스가 왔을 때는 뭐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다 보니까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그만뒀어요. 나를 위로하기 되게 좋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데 이거는 시장의 변화가 생겨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편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도 되게 좋았고. 근데 돌아서 보시면 시장은 어떤가요? 지금 사라졌나요? 쇼핑몰은 더 잘 되는 곳들이 많이 생겼고 판매를 하는 것도 생겼습니다. 식당이랑 SNS 마켓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도했던 모든 업종들이요 아직도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그냥 나만 빠진 거예요. 나 혼자만 빠졌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식당을 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식당을 하게 되면요 손님이 와가지고 사 먹어야지 돈을 버는데 식당에 손님이 안 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여기 제가 선택지를 3개를 가져왔습니다. 음식 맛 개선하기, 그 다음에 새로운 마케팅하기, 매장 넘기기. 요 3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걸 선택을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식당이 잘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2가지를 선택을 하겠죠. 자, 음식 맛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면은 손님들이 몰려올 거예요. 근데 요건 돈이 좀 들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상황이니까 이거 하셔야죠 당연히. 식당 그냥 넘길 수는 없죠 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상황에서는 요걸 선택을 합니다. 1번, 2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심리적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투자한 금액도 있는데 야, 여기서 더 투자했는데 또 안 되면 어떡해.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상대방이 봤을 때는 심리적 압박감 같은 거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요거 하지 마. 야, 이런 걸 다 시도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일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산을 올라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집에서 진짜 잘 멀리 보이는 산을 오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집에서 산으로 출발을 할 거고 산이 있는 곳까지 가가지고 산을 올라가면 정상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들에 되게 어렵죠. 포기할 포인트가 되게 많잖아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우리는 집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산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도토리묵이나 막걸리를 사 먹고 집에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산으로 올라가기까지는 했는데 중간에 숨이 찰 때마다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게 몇 미터를 가든지 상관없이 그만둘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근데 이때 돌아갈 때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못 오를 정도로 힘든지, 다리가 풀렸는지, 아니면 숨을 아예 못 쉬겠는지, 이건지, 아니면은 이 정도 했으니까 됐다 라고 하고 다음번에 해야지 생각하고 돌아서는 건지, 요거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창업해가지고 홀로서기 하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포인트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상황도 지금 산을 오르는 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망했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건강을 상했다, 이런 거라면은 그만두고 재충전해서 다른 시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더 오르기 싫어요,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난 진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건지 내 자신에게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지만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창업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아무런 희생 없이
아니면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냥 계속 돈만 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막상 닥치고 나면 이제 무서운 거죠. 도망가고 싶은 게 사람 심리가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도망쳤던 거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남의 말이라면 좀 쉽게 합니다. 아까 제가 식당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기 3개 있잖아요. 남의 말은 당연히 요거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일이 되면은 나는 요거 선택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주변에서 야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뭐 부동산은 흐름이다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겪을 때는 다르다는 거죠. 말은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든. 부동산을 운영할 때 자 일주일 동안 계약이 안 나온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3글자로 정의할 수 있죠. 3글자. 끝났다. 자, 부동산 시장 자체가 끝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약이 안 나왔다. 한 달 동안 계약이 안 나왔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부동산 시장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런 답도 없고 야 이제 큰일 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한테 막상 닥치고 나면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제가 일반 중개업을 오랫동안 하다가 갑자기 육아 때문에 일을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됐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창업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되게 여러 시도를 많이 했어요. 일을 열심히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결론을 내렸던 게 그 앞에 제가 시행착오 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일을 시도해보고 또 올라가고 다른 일을 시도하고 또 올라가보고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니다. 내가 잘하는 일을 시도를 해보자. 여기에 집중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지금 같은 일을 하고 된 거죠. 저는 제가 상담을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여기 재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결국에 내가 해보고 나니까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열심히 내가 뭔가 시도를 하다 보면요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열립니다. 제가 상담을 하거나 강의를 하고 영상을 찍을지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걸 할 줄 아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냥 다시 포기하고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여러 번 해봤잖아요. 저는 다시 후회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가보기로 한 거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뭔가가 있더라는 거죠. 다시 제자리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었던 거죠. 계속 핑계대기 싫었습니다. 나한테. 내가 진짜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시장이 정말 없어져가지고 망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레 겁먹고 도망치는 거라면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일을 해냈다고 생각을 해요. 시험을 공부를 했잖아요. 이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자격증을 딴 다음에 창업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기에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시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 영상도 보고 있잖아요. 제 방송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 해도 뭔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다른 일을 시작하기보다 이 일에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셔야 돼요. 제가 너무 많이 울어보고 후회해가지고 내린 결론이에요. 저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홀로 서는 일에 겁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위기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장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중개업에서 망하는 일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나를 속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너무 힘들잖아. 야, 그만두는 게 어때? 그러면서 핑계거리를 찾죠.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만두고 싶으면은 난 여기까지다 하고 그만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진짜 몸이 아프면 그만두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시장 상황에 아니면은 모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후회로 남을 거거든요. 제가 그래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